자,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어니스트님 1억 실전 매매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좀 실전 매매를 쉬었어요. 최근에 그 종목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해드리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나름 되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하다가 여러분들 좀 요청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님이 매매를 마무리해서 지금 보고 계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종목을 같이 복귀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매매에서 유연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막 단타를 무조건 매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유리할 때 하고 그런 식으로 템포 조절을 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때 하고, 그리고 뭐 개별 뭐 아마 업무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네, 환경적인 상황에서 이런 매매가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그 클럽에서 좀 리밸런싱 집중해드린 매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분봉, 수급 네. 붙을 때 첫 포지션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채워 나가는 거를 보신 분들은 자 보세요. 주문량 300주도 포함이 돼 있죠. 대충 계산해 보게 되면 60만 원 선이죠.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가고 있어요. 분할 자체를 굉장히 적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포인트고요.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총 비중이. 네. 저기서 저런 식으로 비중을 다운시킨 이유는 조금씩 자주 받아야 될 상황을 생각해서예요. 이게 1000원짜리 대 종목이고 파동 자체가 잔파동이 많을 거기 때문에 계속 네. 받아내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조그만 파일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은 반복된 행위 속에서 비중이 막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이나 채웠어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죠. 자, 이거는 이제 요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방송 이걸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왜 지금 사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분봉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뭐 자리적으로 뭐 왜 이렇게 위에서 사?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하시나요? 네. 항상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좋은 자리를 맞춘다라고 그게 저한테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네. 자리를 완벽한 자리를 맞춘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경우의 수를 더 많이 주는 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붙어줬고 포지션 자체가 이대로 돌파 트라이도 될 수 있고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밑으로 좁은 박스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한 두 가지를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근데 1,800원 부분까지도 더 뚫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염두하고 있어요. 네. 1800원 건들거나 뚫고 내려가서 이 밑에까지 네. 갈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있어요.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많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일봉으로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1,650원 정도면은 1,600원에서 1,650원 정도면은 뭐 그냥 약간은 좀 단기적인 바닥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마 조금 있다가 일봉 보여주네요. 보여주시네요. 네. 네, 네. 뭐 이런 상황이군요. 네, 여기서 볼 때는 1,700원 쪽을 조금은 더 보긴 했어요. 근데 네. 더 보수적으로 볼 때는 저는 1,600원도 염두는 했고요. 참 특이한 거는 버디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쭉 볼게요. 채워갑니다. 네. 채워가는데 채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뭔가 매매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전체 비중 자체는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채워가고 있었던 거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한 10% 정도 비중 네. 채우신 거고. 네. 그러면서 위로 조금 더 사주고 하지만 저기서 기본적으로 확보한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되게 크게 불타기 하거나 그러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도도 했어요. 왔네요. 네. 네.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린 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 기름값. 네. 나중에 이게 얼마든지 꺾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돌파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돌파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돌파가 좀 약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막 넘기면서 보시니까는 보는 분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실현 손익 쪽 보면은 좀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참고되실 거고 네, 그리고 저쪽 왼쪽에 미체결 주문 현황들도 나와 있으니까 저것도 네.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주문하고 있는지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보는데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차피 최초에 확보된 물량이 크지 않았었지만 그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상당 부분을 내줬다는 거죠. 600까지 줄였으니까 1200에서 600대니까 거의 50% 가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 그 전에 생각한 거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힘이 약한데 생각을 했었는데 행동 전에 이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걸어놨었던 게 체결이 되면서 네네. 체결이 되는데 이때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매매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 같아요. 이때 받아줬는데도 제 물량이 크지 않아요. 이게 가능했었던 게 여기서 팔아야 될 매도를 거를 해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심플하게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하락은요 수급 터지는 하락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선 요 두 번째 파동을 만들어줬었던 물량은 거의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캔들 두 개로 만든 거 절반 이상 뺐죠. 이 사이에서 중간중간에 그 다음 흐름까지 생각하게 되면 충분히 다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제가 비중 여기서 기회야 하면서 막 채우지 않잖아요. 이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거 봤었을 때 저는 밑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쯤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템포를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조금씩 여기서 그니까 막 추가 매수하듯이 이빠이 늘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정도로만 챙겨 나가는 거고. 이게 미리 좀 걸어 놓으셨잖아요. 네, 어니스님 보면 이제 뭐 매수든 매도든 좀 미리 좀 걸어 두신단 말이에요. 네. 체결로.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막 거래량 터지면서 막 하방으로 내려갈 때 그냥 자동 체결이 막 돼버리는데 네, 그런 거 싫어서 그냥 이제 지켜보면서 천천히 그냥 그때그때 거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저는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왜 좋을까요, 이게? 이게 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흐름상에서 해줘야 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고 나서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행동 때문에 저는 그냥 할 거는 하는 거고. 제 경험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은 네, 미리 안 걸어두고 이제 다 보면서 대응하려 그러면은 좀 내동이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늦기도 늦고요. 네네. 그리고 출렁거리는 파동 못 잡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동이 또 오죠. 놓칠까봐 또 그러기도 하고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런 상황 감수하더라도 미리 걸어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물론 이제 많이 안 걸어두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상관없을 거고. 그게 포인트예요. 감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올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거 다 받아줬어도 제가 과비중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정도? 이거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천천히 보면서 하는 거고. 이제 각을 잡았죠. 제가 일봉에서 1700원 생각했었는데 조금 더 줬어요. 1650원 뭐 요 정도. 네, 그러면서 이게 확인이 되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비중 이제 계산이랑 이런 것들이 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좁은 박스로 가는 거였고,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장 의식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 파동이 조금 있다 나오는데 줄어들 수 있구나를 인지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파동이 왜 줄어들 수 있냐면은 위에 선은 그어놨지만 이 파동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앞선 수급이 빠졌거든요. 네네. 그럼 이 이후의 흐름은 잔파동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만약에 2,800원 요 부근에서 1,800원을 딱 지켜준다가 아니라 호가도 보게 되면 1,790원, 80원, 70원 요쪽 있잖아요. 1,800원 조금 아랫대가 더 두텁기 때문에 여기서 걸려줘서 올라가주면은 지금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타이밍 짜기가 쉬워지는 거죠. 잘하시네.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새삼 느껴지네요. 일단 뭐 보시는 분들이 뭐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냐, 뭐 제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여유 있잖아요. 일단 기다릴 수 있다는 것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해보면 알지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죠. 그러니까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 막 좀 성급하게 가다가 포지션 엇갈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비중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이제 비중 채웠네 이런 정도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네. 기본을 갖춰간 겁니다. 근데 평단은 많이 저 처음 시작했을 때 요때에 비하면은 한참 낮아졌죠. 네. 그리고 1,800원 붙여놓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네, 종가 가서 제가 종가 베팅 무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리할 마음이 없었고 계속 여기서 1,850원에 끝나면서 네. 뭐 나쁘지 않게 끝났죠. 결론은 근데 이 종가 베팅은 그 정도 비중이면은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거. 숫자 맞추기 한 거예요. 이거 그렇군요. 예, 지저분한 숫자 그냥 깔끔하게 맞췄다 정도지 되게 큰 의미 부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날 오전에 이제 좀 걸어놔요. 매도 주문을 이렇게 쭉 포진을 시켜 놓는데 장 시작이 종가에 비하면은 좀 떨어져서 시작했어요. 종가가 점프해서 끝났는데 이어가지를 못했죠. 다음날. 네. 네, 이때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일봉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떨어져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반딧불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느껴야 될 게 뭔데라고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길어질 수 있겠구나. 네, 맞아요. 이미 버디님도 잘 아시는데 파동이 멈출 수도 있겠구나. 네. 네, 늘어지는 파동. 그러면은 제가 해야 될 행동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겠죠. 굉장히 좁은 박스 안에서 쥐어짜서 포지션을 일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다행인 거는 호가는 탄탄한 거. 이게 근데 굉장히 강한 지지대적으로 튼튼하냐 그렇게 보진 않았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정도라서. 네. 지금 이제 저희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네. 어니님이 여기 소리 설정을 해주셔서 네, 매수 매도 될 때 띠링띠링 소리가 나니까는 네. 네.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1,800원 끼면서 계속 받아주고 이때부터는 진짜 쥐어짜는 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잠깐 보면은 이거 0606 이거 요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밑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고 되게 행위를 많이 했지만 비중 관리는 되게 좀 철저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네,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뭔 소리가 이렇게 막 쭈르르르 소리가 나는데요? 매도될 때 소리구나. 이거 소리는 설정을 한번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렬한 소리가 납니다. 아, 매도를 강렬하게 해놨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네. 매수랑 매도 소리를 다르게 해놨고 네. 매도 소리를 좀 네, 편집할 때 그 소리를 좀 줄여야겠다. 너무 네. 크네요. 네. 확 들어오게 해놓긴 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사실 저 때 돌파 안 됐으면 너무 네. 마르기 쉬운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애초에 이렇게 마무리를 시킬 생각으로 하신 걸까요? 처음에? 마를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냥 좁은 박스에서 그냥 좀 높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이셨나요? 좀 먹는다가 아니라 그냥 잘 마무리는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은 했고 그 다음에 이날은 네. 말릴 가능성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계속 인지는 했는데 네. 여지를 두긴 했어요. 이러다가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늘 이날 7월 8일 날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매도는 하죠. 보시면 네, 매도가 아시겠지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저는 이 정도는 어저께 찍은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그러게요. 이거 컨트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중만. 그러면서 저 이거 보고 생각보다 있고. 시간 길어지네요. 20분 다 돼간다는데. 네. 그러면서 기회 줄 때 계속 팔면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제가 여지는 뒀어요. 팔 건 팔지만 다 팔지는 않았잖아요. 보시면은 왜냐면 이때도 다 팔려고 하면 다 팔 수는 있었거든요. 거래량 말라 있었고. 네네. 네, 근데 이때까지는 여지를 두면서 간 거고 그러면서 실현 손익만 만들어가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행위를 했고 종가 갔죠. 아무런 그게 없었잖아요. 파동에 하다못해 뭔가 나 좀 팔딱팔딱 거려 하는 움직임 모습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종가 보시면은 매도 주문만 걸어놓죠. 체결된 것만 다시 볼게요. 네, 다 체결됐죠. 종가에 체결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찍어놨고 줄였어요. 아까 5천까지도 됐다가 이때부터는 조금 이거 이제 마무리 쪽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네. 네, 저렇게 종가에 점을 찍으면서 좀 갭이 띄어지는 경우에 저런 거는 뭐 의미부여 안 해도 되나요? 의미부여 했었죠 이날. 근데 다음날 별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급이 막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급이 대단한 것도 아니라서 의미부여를 안 했습니다. 이때 그냥 파는 게 낫겠다 싶어서 판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날 보면은 그냥 시작하고 조금 떨어져서 시작했는데도 그냥 시가 부근에서도 팔았어요. 네, 이때부터 마음을 먹죠. 팔아야지. 이때부터는 기회비용 생각하시는 것 같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손실 상황에서 빨리 자르고 다른 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기회비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좁은 박스에서 이러고 있느니 다른 종목을 잡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만 하겠죠. 이럴 때는. 그쵸.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현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이미 말랐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할 건 해요. 저희가 이제 클럽에서 매매를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네, 고수의 그 매매를 같이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배워 나가고 이거 왜 이때 이렇게 해요? 저때 저렇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저희 클럽의 주된 목적인데 하시다 보면은 이런 매매들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의도치 않게 막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재미없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재미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잘라내고 다른 거 가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클럽에서도. 그래서 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되게 초조해하기도 하고 재미없어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경험입니다. 그거 혼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네. 초조하고 재미없으니까 잘라버리고 다른 데 가버리고 막 계좌는 점점 녹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실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면서 나도 이제 좀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기회를 잡는 법을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죠. 네, 꼭 네. 수익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이미 보시면은 바코드가 보이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 정도 뭐 오늘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쥐어짜서 수익을 내긴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종가 들어가고 팔아 보는 데까지 팔아 봤는데 아직 물량이 좀 많이 남았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런 상태에서 종가 직전에 강제로 막 체결을 시킵니다. 줄여서. 그렇군요. 네. 그러고서 다 취소하고 네, 결론은 종가 때 그냥 마무리 시켜야지 해서 종가에 다 걸어놨죠. 여기 보시면. 네. 네.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임팩트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매매라고 그러게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나가서 이걸로 보게 되면은 제가 말했었던 거를 끝나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 매매가 이렇게 이런 파동에서 이렇게 쥐어짜서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네네. 되게 그렇죠. 공감이 많이 되죠. 짜증이 나는 매매거든요, 이런 게. 네. 근데 이거 쌓아놓고 별 임팩트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따지고 보게 되면은 적지 않네. 네, 그냥 끌려다닌 것 치고는 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금액 규모 대비 저게 무슨 수익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오늘 얘기 예전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많이 표현했었던 거 있죠. 돈 100만 원 우습다. 이사 가면 잘할 것 같다. 옆으로 가면 잘할 것 같다. 저희가 전에 올렸었던 그 주식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에 네, 야 저거 59만 원 저거 올려놓고 뭐 잘했다가 올려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그 영상을 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흔한 착각. 한번 조금 그 생각은 좀 교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굳이 이렇게 좀 마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이렇게 하셨지? 조금 다이나믹한 거 하셔서 수익 좀 더 많이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네. 이 종목이 그동안에 되게 재밌는 흐름을 보여준 건 아니었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가? 뭐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클럽에서도 그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이거 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조금은 의도된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더 빠른 종목, 더 강하고 다이나믹한 종목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요즘 시장에 가장 많이 보일 법한 흐름이에요. 이런 형태가. 요즘 네. 시장 자체에 전반적으로 일반적 대다수의 종목들이 잘 마르거든요. 한번 쭉 치고 찔렀다가 그냥 쭉 말라버리고 막 되게 재미없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경험들 많이들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조금은 더 그런 쪽 종목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저 말고도 다루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네. 네. 거기서는 어차피 결국에는 잘했어 못했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항상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실전 매매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경험, 간접 경험의 공유이지 이걸 가지고 나 잘났어, 나 대단하지 이럴 생각이 1도 없어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니. 네. 뭐 이거에서도 저는 많이 배웠어요. 저도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는 관점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은 눈높이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짜증나고 지루할 때 분명히 이쪽 1,800원 부근에서 아마 이럴 것 같으면은 나 현금 남아있는 것도 있으니까 쑥 들어가서 더 빨리 빠져나올까 이런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진짜 쉬지 않고 나올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생각은 들어오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감정에 따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지어줄 줄 아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1억 매매 봐서 재밌었고요. 좋았고요. 앞으로도 또 좀 계속 해주시나요? 또 쉬었다가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환경이 주어지는 한 해보면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희님 개인적 환경이 맞춰지는 한 꾸준하게 보여주신다고 하니까는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말고 저희가 이제 개념 설명하는 거라던가 종목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그 포맷을 좀 다채롭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은 이제 어디서 가입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여기 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에 더보기가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은 링크를 좀 몇 개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주식비더 공유 카페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일단 하시고 그 공지사항 게시판에 보시면 투자클럽 가입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글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점들이 좋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면 좋고 이런 것들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